여러분, 혹시 요즘 밤마다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시나요? 잠을 자다 몇 번씩 깨는 그 반복이 익숙하긴 해도 한편으론 지치고 힘드시죠? 오늘 영상에서 언제 물을 마시면 좋은지, 어떻게 마시는 게 좋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내가 잠을 잘 못 자서 그런가? 하루 종일 피곤하네. 그런데요, 문제는 단순히 피로감에 그치지 않습니다. 매일 밤 무심코 마신 물 한 잔이 지금 여러분의 건강을 서서히 무너뜨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우 가정의학과 전문의입니다. 30년 가까이 노인분들을 진료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가 바로 이겁니다. 박사님, 요즘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새벽마다 화장실 가느라 자꾸 깨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너무 무겁고 기운이 없어요. 그럴 때 저는 꼭 물어봅니다. 혹시 주무시기 전에 물 드시나요? 그러면 거의 10분 중 8분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게요,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잠들기 전에 한 컵씩 꼭 마셔요. 바로 그 습관, 지금 당장 고치셔야 합니다. 젊었을 땐 괜찮았을지 몰라도 60대 이후부터는 몸이 물을 다루는 방식 자체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보통 물은 많이 마셔야 건강하다는 생각에 익숙해져 있죠. 방송에서도 건강 책자에서도 여기저기서 하루에 물을 2리터 이상 마시세요라는 말을 들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 말은 어디까지나 젊은 사람 기준입니다. 노년기에는 그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해요. 몸 안의 근육량이 줄고 신장의 여과 능력도 떨어지며 방광 기능 또한 예전 같지 않습니다. 수분을 저장하거나 배출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조절 능력도 둔해집니다. 특히 밤에는 몸이 전체적으로 느려지고 회복하는 데 집중해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물을 마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몸은 쉬고 싶은데 방광은 쉬지 못합니다. 잠을 자야 하는 시간에 소변 신호 때문에 뇌는 계속 깨워지고 그 과정에서 자율신경계는 무리를 겪습니다. 밤마다 자주 깨는 것 자체가 건강을 갉아먹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기기엔 문제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실제로 최근 병원에 내원하신 한 70대 여성 환자분은 수면 중 2~3번씩 화장실을 가다 넘어져 엉덩이뼈가 골절된 상태로 실려 오셨습니다. 넘어진 원인은 단순했습니다. 밤에 물을 마시고 잤기 때문입니다. 이분은 물을 마시는 습관이 좋다고 믿고 있었고 그게 골절 사고와 연결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하셨죠. 또한 80 넘으신 남성 환자분은 신부전 초기 증상으로 몸이 붓고 숨이 찬 상태였는데 알고 보니 자기 전 물을 한 컵씩 꼬박꼬박 드시고 계셨습니다. 본인은 몸에 수분이 필요할까봐 마셨다고 하셨지만 그 물이 결국 심장에 더 부담을 주는 결과가 됐죠. 이런 경우들을 수없이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습니다. 지금 노년층에서 벌어지는 많은 건강 문제들이 물을 언제 어떻게 마시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게 좋은 줄 알지만 그 시간과 방식에 따라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 특히 밤에 마시는 물은 노년 건강을 해치는 습관이 될 수 있다는 걸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물론 수분 섭취는 중요합니다. 갈증을 참는 것도, 체내 수분이 부족한 것도 건강에 해롭죠. 하지만 그 중요성을 알기에 더더욱 언제 마시느냐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노화된 몸은 단순히 수분을 받아들이는 그릇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물을 다뤄야 하는 예민한 기계입니다. 예전처럼 아무 때나 마시고 넘기는 방식으론 이 예민한 몸이 버틸 수 없습니다. 특히 밤에 물을 마시는 습관은 잠을 방해할 뿐 아니라 나도 모르게 심장, 신장, 방광, 뇌혈관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영향이 쌓이면 피로감, 어지럼증, 불면증, 심지어는 낙상사고와 만성질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도 목이 마른데 어쩌죠? 하고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무조건 물을 끊으라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조절하는 법을 아셔야 한다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당장 오늘 밤부터라도 바꿔야 할 생활 습관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물을 마시는 게 좋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물을 마셔야 건강하다는 오래된 믿음 하나 때문에 내 몸이 조용히 고통받고 있다면 그걸 바로잡을 시간이 바로 지금입니다. 여러분이 밤새 곤히 잘 수 있도록, 몸이 부담 없이 쉴 수 있도록 저와 함께 그 방법을 찾아보시지 않겠어요? 지금부터 밤에 물을 마시는 습관이 왜 노년 건강에 치명적인가, 그 진짜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자 어르신, 올해로 73이 되셨습니다. 늘 건강하다는 얘기를 들었고 실제로 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전부터 밤마다 갑자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잠이 자꾸 깨면서 몸이
피곤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상하다 싶어 일상을 자세히 여쭤보니 놀랍게도 밤 10시 전에 꼭 따뜻한 물 한 컵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평소에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몇 년간 계속 이어온 습관이었죠. 그렇다면 이렇게 물을 조심하라고만 하면 도대체 언제 마셔야 하느냐, 얼마나 마셔야 하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어떤 분은 나는 하루에 물을 2컵만 마시는데도 괜찮던데요 하시고, 어떤 분은 10컵도 넘게 마셔야 갈증이 가시는 것 같아요 라고 하시죠. 이건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몸 상태와 생활 리듬에 맞는 방법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하루에 물 마시는 시간표를 만들어 보시라는 겁니다. 말만 거창하지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물을 가장 잘 받아들이는 시간대, 그리고 마시면 오히려 방해가 되는 시간대만 정확히 알고 계셔도 건강은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아침 일어났을 때 바로 한 컵.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밤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잠자며 땀으로, 호흡으로 아주 조금씩이지만 체내 수분이 빠져나가죠.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마시면 몸 안이 부드럽게 깨어납니다. 위장도 놀라지 않고 순환도 자연스럽게 시작되죠. 두 번째로 권해드리는 시간은 아침 식사 전후, 점심 식사 전후, 그리고 오후 3시 전후입니다. 이 시간대는 신진대사가 가장 활발한 때입니다. 활동량이 어느 정도 있고 소화기관도 비교적 잘 돌아가므로 수분을 흡수하고 활용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각 시간마다 한 컵 정도씩 천천히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저녁은 어떨까요? 저녁 6시 이후부터는 물을 필요할 때만 드시는 걸 권합니다. 식사하면서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피하시고요. 물보다는 미지근한 국이나 수분이 많은 채소류로 자연스럽게 섭취량을 보충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특히 잠자기 2시간 전, 즉 밤 9시 이후부터는 물 섭취를 줄이셔야 합니다. 그럼 목이 마른데요, 어떻게 참으란 말인가요?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럴 때는 꼭 참고 마시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대신 입안을 헹구거나 아주 소량만 입에 머금고 넘기시는 식으로 갈증을 완화해 보세요. 의외로 많은 경우 갈증은 몸의 탈수가 아니라 입 안의 건조함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꼭 한 컵 가득 물을 마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팁은 수분 섭취는 물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역국, 된장국, 호박죽, 오이무침, 수박, 배, 토마토 같은 수분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활용하시면 훨씬 부드럽고 부담 없이 수분을 채우실 수 있습니다. 이건 특히 식사량이 줄어드는 어르신들에게도 좋은 방법이죠. 어르신들 중에는 하루에 몇 컵 마셔야 해요? 하고 숫자를 정해달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6컵에서 8컵 정도가 권장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평균치일 뿐입니다. 날씨, 활동량, 약 복용 여부, 질병 유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신에게 맞는 수분 기준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기준은 아주 간단한 몸의 신호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변색이 너무 진하거나 너무 적게 나온다, 또는 입이 자주 마르고 두통이 잦다면 수분이 부족할 수 있는 신호입니다. 반대로 밤에 자주 소변을 본다, 손발이 자주 붓는다, 숨이 차다, 심장이 두근거린다면 수분이 과하게 들어갔거나 신장이 부담을 느끼고 있을 수 있죠. 이런 신호들을 자주 점검하면서 물 섭취량을 조절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운동 후 수분 보충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산책이나 가벼운 체조 후엔 땀을 통해 수분이 빠져나가므로 꼭 한두 모금이라도 물을 보충해 주세요. 단, 숨이 아직 차거나 몸이 식지 않은 상태에서는 찬물은 피하시고 미지근한 물로 천천히 마시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수분도 건강을 위해 균선을 지키는 습관 중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도 너무 적게도 아닌 나에게 맞는 적당함을 찾아야만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처럼 갈증이 없어도 마셔야 한다는 말은 이제 너무 단순한 조언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는 반응을 세심히 읽는 능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드린 내용들을 천천히 되새겨보세요. 아침에 한 컵, 식사 전후에 한 컵, 오후에 한 컵, 그리고 저녁부터는 조심조심. 입이 마르면 무조건 물이 아니라 그 갈증의 원인을 한번 살펴보는 여유.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몸은 놀라울 정도로 안정감을 되찾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밤에는 몸도 마음도 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 갈 걱정 없이 깊은 잠에 들 수 있어야 합니다. 내일 아침 눈 떴을 때 어제보다 조금 더 개운하다 느낄 수 있도록 오늘 밤부터 물 마시는 습관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상담실에서 정말 흔하게 듣는 사례입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물을 많이 마시면 건강해진다, 밤에 몸속 노폐물이 빠져나간다, 수분을 보충해야 혈관이 막히지 않는다 같은 이야기를 믿고 밤늦게까지 물을 챙겨 드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오히려 몸에 해가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우선 밤 시간의 수분 섭취가 노년기 수면에 미치는 영향부터 살펴볼까요? 노화가 진행되면 수면 구조가 달라집니다. 깊은 잠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잠에서 깨어나기 쉬워지죠. 게다가 방광의 탄력도 함께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한 번 자면
아침까지 숙면을 취했지만 나이가 들면 소변을 저장하는 능력이 약해지면서 조금만 차도 신호가 오고 그것 때문에 자주 깨어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른바 야간뇨라는 겁니다. 이 야간뇨가 한두 번 반복되면 괜찮지만 매일 계속된다면 몸이 피로를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게 됩니다. 깊은 수면이 부족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혈압이 오르거나 당 수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밤에 자주 깨는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혈압 조절이 어렵고 인지기능도 더 빨리 저하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시곤 합니다. 그럼 물을 아예 마시지 말라는 건가요? 탈수 오면 안 된다잖아요. 맞습니다. 수분은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합니다. 밤 시간은 수분 보충보다는 몸이 편히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간이 돼야 합니다. 지나친 수분 섭취는 혈액의 농도를 떨어뜨리고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당뇨가 있는 분들은 그 영향이 더 큽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는 것쯤은 다 그렇지 하고 넘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잠에서 깨는 순간 심박수가 갑자기 올라가고 어두운 화장실로 향하는 그 몇 걸음 사이에 어지럼증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특히 겨울철 몸이 움츠러든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면 낙상 위험도 커집니다. 실제로 밤중 화장실 가다가 넘어져 고관절이 부러져 병원에 입원하는 분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 낙상이 단순한 골절로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활동이 줄어들고 회복이 더뎌지면서 전신 건강이 급격히 나빠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삶의 질이 확 떨어지는 경우를 수도 없이 봐왔습니다.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모든 원인이 물 때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마시는 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루 전체로 보면 수분 섭취는 충분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릴 부분은 물 마시는 방식입니다. 어떤 분들은 물을 한 번에 많이 마셔야 흡수가 잘 된다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우리 몸은 갑작스럽게 들어온 많은 물을 한꺼번에 흡수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고 소화에도 방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정답입니다. 물론 당장 몸에 이상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쌓여서 여러분의 수면을 방해하고 피로를 회복하지 못하게 만들며 더 나아가 전신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밤에 물을 마셨을 때 생길 수 있는 대표적인 문제들과 그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물 마시는 일이 뭐 그리 대단하겠느냐 싶지만 막상 몸이 보내는 신호를 놓치고 나서야 깨닫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루를 조금 더 편안하게 보내고 밤잠을 방해받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드린 작은 수칙들만 기억해 주셔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컵으로 시작하고 식사 전후에 천천히 한 잔씩, 오후 시간엔 리듬을 깨지 않도록 부드럽게 마시고 저녁 6시 이후부터는 스스로에게 조심하라고 말해주는 것. 갈증이 온다고 무작정 들이켜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은 생각하고 내 몸의 리듬을 살펴보는 여유. 이게 바로 노년에 필요한 지혜이자 자애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그 나이쯤 되면 뭐든 내려놔야지라고 쉽게 말합니다. 하지만 몸만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누가 챙겨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돌보는 일. 그게 건강의 시작이고 자존감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밤에 자주 깨시는 어르신들의 상담을 많이 받아보면요. 문제는 단순히 수면이 아니라 불안이더라고요. 혹시 또 밤에 소변이 마려우면 어쩌지? 또 낙상하면 어쩌지?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맴돌면서 오히려 잠을 더 방해하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물 마시는 시간만 바꿔도 이 불안이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어제는 새벽에 한 번도 안 깼어. 오늘은 몸이 가볍네. 이런 말씀을 하실 때마다 제가 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야기의 마무리를 짓기 전에 이 한 가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물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물 한 잔이 내 속을 따뜻하게 덮어주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같은 물이 밤잠을 깨우고 고단함을 더하기도 합니다. 결국 물도 사람처럼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조건 많이 마시는 것이 건강이 아니고 무조건 참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내 몸을 이해하고 그에 맞게 다정하게 물을 건네는 것, 그것이 건강을 지키는 진짜 비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의 첫걸음을 내디디신 겁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조용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여러분의 내일을 바꿔줄 거예요. 혹시 지금도 매일 밤 화장실 때문에 잠을 설치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천천히 실천해 보세요. 당장 큰 변화는 없더라도 몸은 서서히 반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오늘은 좀 다르네 하고 미소 짓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이 오기를 저는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어르신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이 작은 지혜 하나가 누군가의 밤을 덜 고달프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경험이나 실천해본 이야기들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한 줄 한 줄이 또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늘 그렇듯 건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신 물 한 잔이 오늘 밤의 편안함을 결정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노년기의 관절 건강과 통증 관리에 대한 실질적인 조언을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마음 깊이 응원하겠습니다. 늘 평안하시길 바랍니다.